1994년 여름, 평범한 귀성길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단 10분, 아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7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이었습니다. 강릉행 고속버스는 만석이었습니다. 정민수는 아내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는 35세,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습니다. 아내 한지혜는 31세,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이는 없었습니다. 더우니까 창가 자리에 앉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글라스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버스는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강릉까지는 3시간 반. 여름휴가 일주일. 바다에서 보내기로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아내가 좀 편안해 보인다. 봄부터 지혜는 무언가 고민하는 듯 했지만 요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후 4시 20분, 버스는 원주 인근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10분 후 출발합니다. 기사의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응.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버스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휴게소 정차였습니다. 10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손을 씻고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아내 것이었습니다. 그는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12-A, 12-B, 창가 자리, 지은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화장실 갔나? 그는 앞뒤 좌석을 둘러봤습니다. 아내는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다시 내렸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여자 화장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를 돌아다녔습니다. 매점, 식당, 흡연실.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출발합니다.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버스로 뛰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내가 안 보여요. 뭐, 기사 박노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장실 가신 거 아니에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는 다시 휴게소로 뛰어갔습니다.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지은 고객님, 강릉행 버스가 출발합니다. 12번 승강장으로 와주세요. 방송이 3번 울렸습니다.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지혜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선글라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도 지갑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분 화장실에서 쓰러진 건 아닐까요? 승객 하나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청소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진 사람 없어요? 없는데요? 그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단 10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5시, 민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원주경찰서. 담당 경찰은 젊었습니다. 부인이 언제 사라졌죠? 4시 반쯤요. 지금 1시간 안 됐네요. 네. 그래서 급한 거예요. 성인 여성 실종은 보통 24시간 후에 접수됩니다. 민수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내가 가방도 놓고 간 거예요. 선글라스도 그대로고. 경찰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최근 아내분이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은요? 없다니까요. 민수는 답답했습니다. 경찰은 형식적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단 대기 명단에 올려놓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연락 없으면 다시 오세요. 그날 밤, 민수는 휴게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은이 돌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새벽 3시, 4시,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휴게소 관리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CCTV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매점 앞, 식당 입구, CCTV는 세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은을 찾았습니다. 오후 4시 25분. 그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화장실 근처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주차장 쪽 CCTV는요? 고장났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요.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지은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용 장소 충북 제천시 산골식당, 사용시간 7월 24일 오후 7시 42분. 민수는 즉시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제천은 원주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산골식당은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국도변, 낡은 건물, 간판도 발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주방에서 5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녁 7시쯤 여기서 카드 결제한 사람 있었죠? 결제요? 어제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요. 민수는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아내 카드예요. 사장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아, 그때 남자 한 명이 왔었어요. 남자요? 네, 혼자 왔어요. 김치찌개 시켰고요.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남자요? 여자 아니고요? 네, 키 큰 남자였어요. 30대쯤. 얼굴 기억나세요? 글쎄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민수는 카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지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가 사용한 걸까요? 영수증에 서명 있죠? 사장이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서명란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물었습니다. 그 남자 혹시 누구랑 같이 왔어요? 아니요, 혼자였어요. 확실해요? 내 구석 자리에 앉아서 빨리 먹고 나갔어요. 민수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누가 밥을 먹었던 걸까요? 민수는 경찰에 새 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식당 위치, 증언. 경찰은 제천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부모가 강릉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딸, 어디 간 거예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은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빌라 2층. 부부가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옷장, 책상, 서랍. 경찰은 하나씩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맨 밑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흰색 봉투, 앞면에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필체였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 날짜는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당신이 내게 한 약속 잊지 않았어요. 나도 내 약속을 지킬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은.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들은 여러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 함께하자, 서로 존중하자, 아이는 준비되면 낳자. 하지만 이 편지의 약속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것,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작년 가을, 지은이 울었던 날. 민수야, 나 힘들어. 왜? 그냥 모든 게 무서워. 그날 그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한테 손 못해. 그게 약속이었을까요? 사람은 사라졌지만 글씨는 남았습니다. 수사는 한 달, 2달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내를 찾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휴게소, 터미널, 경찰서를 찾아다녔습니다. 실종자 사진을 들고 물어다녔습니다. 이 사람 보셨어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995년, 1996년, 199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지은의 사진을 봤습니다. 너 어디 있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1998년 IMF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실종 사건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2000년대가 왔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9년 4월 1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제천경찰서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실종 사건 담당자 계십니까? 여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상골 식당 주인입니다.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1994년 여름. 그때 그 사건 말입니다. 형사는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한지은 씨 실종 사건요? 네, 맞습니다.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제 식당에 온 사람 있잖아요. 네, 남자 한 명이라고 했죠. 그게 사실은 둘이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여자 혼자 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30대쯤 머리를 묶고 흰 티셔츠 입고 있었어요.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10분쯤 지나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다가가더니 뭐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둘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때 남자가 계산을 했어요. 김치찌개 하나가 형사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경찰이 물어본 건 결제한 사람이었잖아요. 남자였다고 했죠. 여자는요? 물어보지 않아서.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15년도 더 됐는데. 특이한 점은요?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뭐요? 지도요. 오래된 종이 지도. 형사는 정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즉시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산골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5년 전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날 온 여자 제 아내였을까요? 사진 있으세요? 민수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1994년 봄 지은의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쎄요, 비슷하기도 한데. 확실하진 않아요. 지도는요? 어떤 지도였죠? 종이 지도요, 접혀 있었어요. 남자는 어땠어요? 키가 컸어요. 180은 됐을 거예요. 얼굴은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민수는 물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나갔어요? 싸우거나 그랬나요? 아니요. 조용히 나갔어요. 여자가 저항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같이 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민수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15년 전 지은은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날 그녀는 어디로 가려 했던 걸까요? 경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식당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안 쓰는 곳이에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낡은 그릇, 의자, 상자들. 경찰이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광고 전단지, 신문. 그중 하나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지도였습니다. 1990년대 제천 지역 도로 지도. 지도 한쪽 모서리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단목리. 경찰은 즉시 단목리로 향했습니다. 단목리는 제천에서 동쪽으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산 깊은 곳, 인구 10명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1994년 여름, 이 마을에 낯선 사람 온 적 있습니까? 글쎄요. 그땐 제가 여기 없었는데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15년 전 여름이요. 기억 안 나는데요. 혹시 이 여자 본 적 있습니까? 지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마을을 수색했습니다. 폐가 3채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부엌, 방, 모든 것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깨진 그릇, 녹슨 냄비, 그리고 우편 엽서 한 장. 엽서 앞면에는 한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짧은 문장. 15년 만에 한 장의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엽서는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적 감정 한지은의 것으로 추정. 작성 시기 1994년 여름으로 추정. 지문 검출 안 됨. 민수는 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람이 불던 그 길,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지은과 함께 걷던 길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둘이 자주 가던 남산 산책로. 바람이 불면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우릴 데려가는 것 같아. 하지만 단목리와 남산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엽서는 누군가 남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협박, 경고, 혹은 한지은 씨 본인이 남긴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왔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끌고 온 걸까요? 2009년 여름, 경찰은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4년 7월 24일, 의정부발 강릉행 버스 승객 명단. 당시 경찰은 대략적인 명단만 확보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 창고에서 원본 탑승권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던 형사가 멈칫했습니다. 12-A 한지은, 12-B 정민수, 그 옆 13-A 정수혁. 형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정수혁이요?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대학 동창이에요. 친한 사이였습니까? 아니요 같은 거였을 뿐이에요. 아내분과는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이랑은 좀 친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요? 2학년 때쯤 같은 동아리였어요. 그 이후로는요? 모르겠어요. 졸업하고는 본 적 없어요. 형사는 정수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혁, 1963년생, 서울 출신. 한지은, 정민수와 같은 대학 국문과 졸업. 졸업 후 경력은 불분명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몇 군데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1994년 이후 기록이 끊겼습니다. 1995년 3월 강릉에서 주민등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정수혁이 아니었습니다. 강일수. 개명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5년 2월 법원 허가. 이후 개인 사정. 경찰은 강일수를 찾아갔습니다. 강릉시 외곽. 작은 주택.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수혁 씨 맞습니까? 지금은 강일수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994년 7월 24일 의정부에서 강릉으로 가는 버스를 탔죠. 기억 안 납니다. 탑승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나 보죠. 한지은 씨를 아십니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죠? 답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대학 동창이에요. 그날 버스에서 그녀를 만났습니까? 아니요. 확실합니까? 그녀는 남편이랑 같이 있었어요. 말 걸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책장, 서랍, 옷장. 그중 낡은 책상 서랍에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1994년 다이어리 7월 24일 페이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페이지 모서리에 작은 글씨. 지은, 미안하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정수혁, 아니 강일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글을 썼죠? 기억 안 납니다. 당신은 한지은 씨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강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학 때 그녀를 좋아했어요. 그녀도 알았습니까? 모를 겁니다. 말한 적 없으니까 그런데 왜 같은 버스를 탔습니까?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이요? 네, 저도 강릉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사라진 건 알고 있습니까? 강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그날 밤 뉴스에서 봤어요. 왜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그냥 같은 버스를 탔을 뿐이에요. 경찰은 추궁했습니다. 원주 휴게소에서 그녀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날 제천 산골 식당에 갔습니까? 강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카드 결제 기록이 있습니다. 한지은 씨 카드로 결제했죠. 어떻게 그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강일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요청되었습니다. 조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민수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정수혁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제발요,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요.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일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닷새 후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제 의뢰인은 한지은 씨 실종과 무관합니다. 그럼 왜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날 휴게소에서 주웠다고 합니다. 주웠다고요? 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카드인지 몰랐답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가 제천에서 썼다고 합니다. 경찰은 어이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 의뢰인 진술입니다.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강일수를 구속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풀려났습니다. 민수는 강일수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뭘 알고 있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강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 저도 모릅니다. 민수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거잖아요. 놔주세요. 제발요, 15년이에요. 저 5년을 기다렸어요. 강일수는 민수를 밀쳤습니다. 저도 모른다니까요.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2010년, 2011년,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강일수는 강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지은을 찾았습니다. 주말이면 원주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은이 나타날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가을, 강릉의 한 중고품 창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된 트렁크를 정리하다가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창고 구석, 먼지 쌓인 트렁크,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 책,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필름 카메라, 낡았지만 형태는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 1994년. 경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7월 25일. 오늘 원주 휴게소에서 그를 만났다. 오랜만이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갈 거야? 모르겠어. 멀리. 혼자? 응. 민수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떠나면 누군가는 살아남겠지.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수는 일기를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남겠지. 무슨 뜻일까요? 트렁크는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문 한지은의 것으로 확인. 머리카락 DNA 일치. 트렁크 내부 먼지 분석 2000년대 초반 강릉 지역 토양 성분 검출. 트렁크는 강릉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은은 강릉에 갔던 걸까요? 경찰은 2000년대 초반 강릉 지역 실종 사건을 뒤졌습니다. 관련 사건은 없었습니다. 일기장 필적 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한지은 본인의 글씨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수는 물었습니다. 일기가 진짜라면 아내는 스스로 떠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죠? 왜 떠난 겁니까?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민수는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무엇을 견딜 수 없었던 걸까요? 내가 떠나면 누군가는 살아남겠지. 누가 살아남는다는 걸까요? 2014년 겨울, 경찰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명 한지은, 실종사건, 결론, 자발적 실종 가능성 높음. 근거, 일기장, 내용, 증인 진술, 제천 식당 주인, 강릉 지역 트렁크 발견, 범죄 흔적 없음, 미해결 사항, 정확한 실종 경위 불명, 현재 생사 불명, 정수혁 강일수의 정확한 역할 불명. 보고서는 종결되었습니다. 민수는 경찰서에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끝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보고서를 접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글라스가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지은이 남기고 간 것. 그는 선글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넌 대체 왜 간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2015년 여름, 민수는 단목리를 찾았습니다.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붕은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거실, 방,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바람이 불던 그 길, 지은의 엽서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기가 그 길일까요? 민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작은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포장 오솔길, 풀이 무성했습니다. 그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걸었을지도 모를 길을. 길은 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세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6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여전히 매년 7월 24일이면 원주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 민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자신과 지은의 모습이었습니다. 2019년 봄, 한 통의 편지가 민수에게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없음, 소인 강릉. 민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지은의 편지일까요? 그는 경찰에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필적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한지은의 필체와 유사하나 확정 불가. 이후 25년의 세월로 인한 필체 변화 가능성. 민수는 물었습니다. 그럼 아내가 살아있는 건가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편지가 왔잖아요. 편지가 본인이 보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수는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거리, 마스크를 쓴 사람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은도 이 풍경을 보고 있을까요? 어디선가 혼자. 2021년, 2022년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휴게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2024년 여름, 30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서울의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창가에 선글라스가 놓여 있습니다. 30년 전 지은이 남긴 것. 그는 가끔 선글라스를 집어듭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흐릿합니다. 모든 것이 멀게 느껴집니다. 문득 그가 중얼거립니다. 지은아, 넌 행복하니?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지은이 살아있다고, 그녀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민수는 편지를 씁니다. 받는 사람 없는 편지. 지은에게 30년이 지났어. 나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해. 내가 창가에 앉아 있던 모습, 내가 웃던 모습, 내가 내 손을 잡았던 순간. 나는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 이해하려고 해. 아마도 내겐 내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그걸 존중할게.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나는 내가 돌아오길 기다린 게 아니야. 그저 내가 괜찮기를 바랐을 뿐이야. 내가 어디 있든 행복하길 바라. 민수가.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습니다. 주소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서랍에 넣어둡니다. 언젠가 지은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그는 모릅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민수는 선글라스를 다시 책상 위에 놓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붉은 하늘, 여름의 끝. 그는 창가에 앉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던 그 길. 지은의 말이 떠오릅니다. 혹시 그 길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건 시간이었을까요? 여름, 바람, 기다림. 민수는 눈을 감습니다. 1994년 여름, 버스 안. 지은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옵니다. 지은이 웃습니다. 민수야, 저기 봐, 구름.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한지은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경찰은 자발적 실종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떠난 것일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일까요? 2019년의 편지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보낸 가짜였을까요? 정수혁, 강일수.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2015년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단목리 폐가의 엽서. 바람이 불던 그 길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길은 어디일까요? 제천 산골 식당에서 함께 나간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질문만 남았습니다. 남겨진 사람. 정민수는 2024년 현재 68세입니다.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점 일은 그만뒀습니다. 매년 7월 24일 그는 집에서 지은을 위해 국화 한 송이를 놓습니다. 재단은 없습니다. 그저 창가에 선글라스 옆에 꽃을 놓습니다. 당신이 내게 한 약속 잊지 않았어요. 지은의 편지가 떠오릅니다. 민수는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든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내는 지켜줄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 걸어갔는지도 모른다고.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면 민수는 그것을 존중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 30년이 지났습니다. 한지은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기억합니다. 휴게소 벤치에서 밤을 새웠던 그날, 트렁크를 열었을 때의 떨림, 편지를 받았을 때의 혼란, 기다림은 그날부터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종은 죽음보다 어렵습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실종은 끝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멈춰 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1994년 여름에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그 휴게소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힘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무게입니다. 1994년 여름, 한 여자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어디선가 바람과 함께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는 각색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만 명이 실종됩니다. 그중 절반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실종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 전체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귀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누군가는 살아남겠지. 한지은의 일기 중에서